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극단 신세계 배우 이강호입니다. 저는 지금 대학로 한복판에 나와 있는데요. 제 뒤쪽으로 아르코 예술극장도 보이고 여러 극장들이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도 이곳에서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계실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드디어 극단 신세계 유튜브 컨텐츠 신간연극2가 돌아왔습니다. 우후! 네, 시즌 1에서는 개인 창작자분들을 만나봤다면 시즌 2에서는 예술단체 혹은 극단분들을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첫 번째 극단 만나보러 가볼까요? 고고! 공연이요. 유튜브라는 사이트 아시죠? 모르세요? 지금 빨리 적으세요 여러분. 예산이 줄어들면 안 될 텐데. 물가가 너무 올랐나 이 생각도 해보고. 이런 상황에서 줄이면 안 될 텐데. 연극하는 단체가 연극이 생존하는 방법을 찾아보는 극단 신세계 유튜브 컨텐츠 신간연극2. 오늘은 어떤 고난도 돌파한다! 극단 돌파구분들을 모셔봤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배우 조어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연출하는 전인철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드라마터그 정강희입니다. 극단 돌파구라는 단체에 대해서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돌파구는 2015년에 만들어졌고요. 어떤 선배가 연극적인 돌파구를 짜 그런 말을 술자리에서 해서 그래서 돌파구라는 이름으로 시작을 했는데 처음 할 때는 좀 사람들이 그 단어가 좀 거친 느낌도 있고 그래서 별로 안 좋아했던 것 같아요. 요즘엔 조금 익숙해지셔가지고 좋아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름 잘 지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이제 내년에 그러면 10주 예. 어떤 고난도 돌파한다! 각자에게 연극 혹은 공연이란 무엇인지. 사실 그 단어를 생각하지 않고 작업하는 것 같아요. 숨 쉬듯이 항상 하는 일. 약간 공기와도 같은 존재네요. 저는 제 직업이 연극 연출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매일매일 연습실에 나와서 연극 작업을 하는 것. 근데 저는 아직까지는 연극 보는 게 너무 재밌고 연극이 저한테는 감각을 열어주는 1번 예술인 것 같아요. 다음 질문은 생존이라는 키워드로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 공연 예술 하는 사람한테 누군가는 잘하는 사람이 버티는 게 아니라 버티는 사람이 잘하는 거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세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했습니다. 버티는 것도 잘하는 것도 다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잘하는 것에 대한 기준이 점점 모호해지는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어떤 목표점을 향해 달려가면 힘을 잃게 되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버티지 못하게 되는. 저도 버티는 그 힘을 많이 잃어요. 공연이 잠깐 없는 한 달, 두 달도 좀 힘들고 그래서 저한테 지금 현재의 화두는 좀 버티는 것인 것 같아요. 인철 연출님은 좀 어떠세요? 버틴다라고도 생각을 안 했고 잘한다라고도 생각을 안 했는데 항상 작업을 할 때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30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연극을 하기 시작을 해가지고 근데 운이 좋아서 좋은 평가도 좀 받고 그랬었는데 좋은 평가를 받고 나면 또 그 이후에 내가 감당해야 될 책임감이 또 크게 오는 것 같아요. 다음 단계를 어떻게 가야 될까 했었을 때 제가 선택했던 게 극단을 만드는 거였어요. 2013년에 되게 작업을 많이 했었고 그 작업들이 저한테 너무 힘들게 제가 잘 몰랐던 거죠. 그 세계를. 그리고 2014년에 1년을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연극을 해야 될까? 그런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해에 아마 세월호 사건이 있었고 극단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이제 2015년부터 극단을 만들어서 작업을 해서 오고 있습니다. 버틴다고 하는 건 잘 모르겠는데 생각의 시간이 저한테 필요했고 작업을 좀 열심히 하는 방향 항상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버틴다와 잘한다의 개념보다는 어떻게 하면 연극을 지속할 수 있을까? 네, 좀 더 가까이 예, 맞습니다. 되면. 버틴다는 단어는 좀 힘든 말인 것 같아요. 왜냐면
어려움이 전제돼 있는, 정말 어렵기만 하면 버틸 수 있을까가 좀 물음표가 있고, 숨통을 틔워주는 다른 것들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어렸을 때 봤던 창작자들이 많이 없고 몇 명 남아있는데, 그래서 버틴다라는 말을 쓰는 게 좀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계속 소소한 즐거움을 찾아야 되는 것 같아요. 연습하면서도 소소한 즐거움을 많이 찾으려고 하거든요. 저는 다과에 좀 단 것들이 있으면 연습 중간중간 조금 원동력을 얻게, 도넛을 하루에 막 8개씩 먹고. 강희님은 어떤 게 좋으세요? 저는 잼 들어가 있는 가끔 사오면 제가 사온 거 알더라고요, 사람들이. 아, 내가 먹으려고 사온 거. 그러면은 연극하려면 필요한 건 다과다. 잼 들어가 있는. 다음 질문인데요. 요즘에 극단보다는 프로젝트성 단체들이 조금 더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이런 어떤 시대의 흐름이라고 한다면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극단에 계신 입장에서 또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극단 작업을 했을 때에 이 사람이 어떤 작품을 했고 어떤 성향의 사람이고 이런 데이터 같은 게 쌓이잖아요. 근데 이게 있는 상태에서 프로젝트성 공연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서로 도움을 좀 주고받는 것 같아요. 1990년대와 2000년대까지 극단들이 많았는데 2010년대 넘어오면서 각 극장들하고 PD 프로듀서들이 연극을 제작하는 형태로 많이 넘어가게 된 거죠. 더 많은 극장들이 연극을 제작을 했고 또 PD님들도 많았었고, 지금 그 상태에서 공연을 제작하는 극장도 사라지고 또 PD님들도 그 역할이 많이 작아지면서 전반적으로 어떤 하나의 추세로 가는 경향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지금 들고, 훨씬 좀 많이 나눠지고 다양해지고 그런 상태로 지금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어쨌든 공연을 하는 집단이다 보니 생존을 하려면 공연을 잘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저는 돌파구 공연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돌파구의 분들은 좋은 공연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했어요. 좋은 공연이요? 뭐 저희가 작업하는 이야기를 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좋을 네. 것 같은데, 극단에 이제 황성현이라는 배우분 계세요. 저하고 그 황성현 그 두 배우가 극단의 어떤 사무적인 일이라고 해야 될까?를 대부분 이제 하고 있고, 저 개인적으로는 그 배우분들이 여러 일을 하는 거를 좋아하진 않아요. 대신 배우니까 배우로서 자기 일을 똑바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죠. 연기를 똑바로 했으면 좋겠다. 그렇죠. 철저하게 집중해서 자기 일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연기를 똑바로 했으면 좋겠다. 좋은 공연, 사실 저는 저희가 공연을 만들 때는 제일 좋은 순간 사실 웃을 때, 나도 웃고 그 순간을 같이 하는 배우도 웃을 때 항상 좋은 작품이 나왔던 것 같아요. 내가 연습하는 과정 중에 지금 웃음이 없네, 우리가 지금 뭔가가 좀 힘들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어떤 순간에는 항상 계속 웃게 되고, 그럼 와 되게 행복하구나 지금, 그러면 또 공연의 결과물도 항상 좋게 나왔던 것 같거든요. 요즘은 좀 더 진심으로 임하려고 노력해요. 그리고 그게 좋은 공연이 될 수도 있겠다. 진심으로 하면은 관객분들은 아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네. 공연 예술 하면서 지금까지 어떻게 생존하셨나요? 연극 작업을 하는 게 저한테는 되게 만만치 않은 일이고, 항상 제일 1순위로 이 연습실에 월세를 내는 일을 항상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을 만들어서라도 여기가 운영이 되게끔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저 개인의 생활은 아주 최소한의 관계만을 남겨뒀어요. 모든 걸 이렇게 다 압축을 시켰다고 해야 될까? 뭔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뭔가 주변에 모든 것들이 너무 많아서 아무것도 책임질 수 없는 상황이 있는데 그거를 뭔가 간단하게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안 해봤어서. 그렇게 하고 나니까 저한테 아쉬움을, 서운함을 느끼는 주변 사람도 있긴 하겠지만, 저 스스로 좀 마음이 좀 편해지는 것도 있고, 작업에 좀 더 집중하는 것도 생기고, 거의 다 정리했어요. 보경님이 얼만큼일까? 그렇다면
우리 강희 드라마터그님께서는 어떻게 공연 예술을 하면서 생존해 오셨나요? 저는 연극을 늦게 시작한 편이고 크든 작은 일이든 그냥 무조건 열심히 했고 그리고 정말 운이 좋게도 월급 주는 레지던시를 코로나 때 많이 하게 될 거예요. 우란이나 ACC나 연달아 여러 번 하게 됐고 저도 삶의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아서 먹는데 정말 많은 돈을 지출하고 그거 이외에는 또 잼 들어간 과자들 많이. 그랬는데 조금 장기적으로 하고 싶은 일에 대한 계획을 세워보게 되고 그러니까 운영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단체 운영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굴릴까를 고민을 하게 되는데 이게 의외로 저는 좀 즐겁더라고요. 힘들긴 하지만 굴릴까나 죄송해요. 운영을 할 것인가 매니징 할 것인가 네. 잼을 안 먹어서 그걸 안 먹어서 그 생존에 극단 신세계라든가 극단 돌파구도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지점 사실은 문화예술위원회라든가 수월문화재단으로부터 작품의 제작 지원을 받는 부분이 되게 큰 것 같아요. 지원서를 많이 쓰는 편인데 그게 정말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만약 지원을 못 받게 되더라도 하려고 했던 작품을 지금은 사실은 무대화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거든요. 사실 그렇게 하나를 하고 나면 제 느낌에는 극단이 거의 휘청하는 거의 망할 정도인 것 같아요. 그 공연을 하기 위해서 2천만 원, 3천만 원의 돈이 거의 들어가는 상황이고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원서를 쓰고 그 과정 안에서 배우들은 또 시간을 빼놓고 했었기 때문에 그 약속도 지켜져야 되는 것 같거든요. 아마 극단 하시니까 항상 지원을 하게 되고 또 떨어지면 또 어떻게 그 다음 단계를 어떻게 해야 될지도 고민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단체들한테는 좀 이어가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이제 문제인 것 같아요. 너무 공감. 신세계도 지원서를 진짜 많이 쓰거든요. 어떻게든 자금을 마련하지 않으면 이 단체를 운영하는 게 너무 힘들어지니까 저희는 주로 그 아트놀이라는 사이트 아시죠? 모르세요? 아트놀이라는 사이트 아트놀이에 들어가시면 지금 빨리 적으세요, 여러분. 생긴 지 얼마 안 됐는데 그 대한민국의 웬만한 지원은 다 올라오더라고요. 극단 신세계 하면 바로 떠오르는 키워드가 있을까요, 세 분한테? 뭐 키워드라기보다는 그 물이 생각나. 물을 먹었던. 그럼으로 부르는. 그게 너무 강렬하게 저한테 남아있고 재미있게 봤던 작품은 이갈리아의 딸들이었고 저는 도발이라는 단어가 떠오르는데 극단 신세계가 만들어지기 직전에 몇몇 작업을 같이 했어요. 그때 김수정의 연출에 강렬함, 카리스마 이런 거 생각이 나고 충격을 줌으로써 다른 감각을 일깨우고 싶어하는 뭔가 항상 도발하고 싶다 라는 생각을 품고 있지 않나 신세계는. 이속 깊은 곳에서. 거침없음? 처음 봤던 공연이 파란 나라일 텐데 작품의 텍스트 있잖아요. 글이 가지고 있는 내용을 넘어서 공연이 어떤 거침없는 감각으로 다가왔어요. 감사합니다. 오늘 자꾸 빠져드네요. 돌파구에서는 진짜 다양한 장르로 많이 공연을 하는 것 같아요. SF 낭독극, 청소년극, 일본 희곡 이렇게 연극 장르를 돌파하고 계신데요 라고 지금 쑥스럽게 적혀있어요. 위트를 좀 섞어봤어요. 작품 선정하고 공연 기획하는 어떤 팀만의 기준? 혹은 어떤 계기? 이런 게 있을까요? 그 돌파구 시리즈가 우주극장 시리즈 있고 오늘의 희곡 시리즈 있고 그리고 이제 시작한 고전의 미래 시리즈가 있는데 이 이름들이 좀 생겨난 방식을 말씀드리자면 연출님이 SF를 좀 많이 하시는 시기가 있었고 그때 당신을 기다리고 있어 연출의 글에 보면 극장과 우주가 닮았다라고 쓰신 게 있거든요. 그런 키워드들과 과학이나 우주 이런 것을 달고 만들었던 키워드가 좀 비슷한 것 같아서 만들어진 게 우주극장이라는 네이밍이고 오늘의 희곡은 시작부터 젊은 작가와 만나보고 싶다. 저는 중견 연출가와 젊은 작가들이 만나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젊은 작가분들이 보는 세계는 진짜 오늘이잖아요. 그래서 오늘의 희곡이 된 거였고 이제 고전의 미래 같은 경우는 고전 작품을 해보고 싶은 마음이 좀 있으세요. 그런 걸 봤을 때 그 안에서 어떻게 접점을 찾아낼까? 이 희곡의 미래는 어떻게 가는가라고 생각을 하면서 작업들이 카테고라이징이 되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게 공연의 브랜딩이기도 하고 기획되기 시작하는 듯한 느낌이 이렇게 드는 것
아 근데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10년 동안 멤버도 거의 안 바뀌셨고 그 어떤 힘이 있으니까 같이 가고 있는 거겠죠? 제가 뭘 바꾸는 거 원래 안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이유? 아마 그렇지 않을까요? 근데 그게 혼자만의 의지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사람 함께 작업을 한다는. 저희가 사실 작업을 어떻게 하냐면 프로덕션이 2달이다. 그럼 한 달 동안 소설도 계속 읽고 그것이 각색된 대본도 계속 읽고 어떤 때는 반을 넘어가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저를 포함해서 이제 배우분들이 그 안에 푹 빠지는 거죠. 그러고 나서 그 희곡의 그 지문을 거의 지워버려요. 그 이야기가 완전히 배우한테 몸에 들어와 있는 상태니까 그러면 이 대사들을 가지고 어떻게 이 순간을 내가 표현할 수 있지? 작가님이 지문으로 써놓은 방식이 아니라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방식을 찾는 거죠. 그래서 그 저희 극단에서는 그 배우의 비중이 대단히 커요. 배우가 어떤 순간을 수행하는 게 아니라 창작하거나 그 순간을 자기가 표현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좀 재우진 창작자들도 작업하면서 조금 보람도 느낄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이 좀 맞아 들어가다 보니까 계속 이제 같은 배우분들이 작업하시는 거 아닐까. 또 극단이니까 항상 나는 마음이 쓰이거든. 출연하지 않는 그 배우들이 항상 신경이 쓰여요. 언제 어떤 작품에 출연을 시켜야 될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토요일날 사람을 만나게 된다고 하면 그 사람들을 만나요. 출연하지 않는 걔네들을 만나서 그냥 술 먹거나 인심을 달래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인심. 그래서 계속 작업을 하시는 10년 동안. 그런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뭔가 단원, 배우로서 배우 단원으로서. 네, 어딘가의 배우로서 신경을 쓸 수밖에 없겠죠. 맞아. 인심을 달래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인심. 그러면 극단 얘기 계속 이어서 가볼 건데 이 극단이라는 예술 단체가 살아남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일단은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뒷받침이 좀 돼야 하는데 자립도 해야 하지만 사실은 지원도 잘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좀 이렇게 그렇죠. 예산이 줄어들면 안 될 텐데. 중요한 부분이 엄청 중요한 부분이야. 네. 저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연습실이라고 해요. 우리가 사실 연습실 없는 그 단체들도 많잖아요. 연습실이 있으면 항상 모일 수도 있고 저는 코로나 때 정말 매일 여기 와 있었어요. 그때 여기 앉아있으면서 일 없이 앉아있으면서 아, 내 직장이 여기였구나 라는 걸 그때 처음 느꼈어요. 연습실이 있어야 하기 위해서는 지원금이 필요한 예산이. 사실 돈 연습실을 이제 운영하기 위해서 일을 더 하게 되는 거죠. 저는 민간 단체들이 작업을 할 수 있는 공공극장이 좀 많으면 좋겠어요. 이런 단체랑 좀 콜라보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 지금은 거의 없죠. 많이 없죠. 그러니까 티켓 판매금으로 그 대관료를 회수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좀 넘어가지 않나 생각을 해서 예전부터 많이 나왔던 이야기인데 참 어려운가 봐. 네. 물가가 너무 올랐나 이 생각도 해보고 이런 상황에서 줄이면 안 될 텐데. 신발언 듣고 계시죠? 작년에 이 컨텐츠의 시즌 1을 찍으면서 전 우영극장장님 만나면서 이 제작극장, 공공극장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계속 제작극장, 공공극장들이 이 극단들 혹은 단체들이랑 협업해서 뭔가 계속 쌓아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계속 있는 것 같아요. 줄이면 안 될 텐데. 극단 돌파구의 최종적인 목표? 없습니다. 지금 저희가 작업하는 이 시간이 목표이고 그 이상이 아닌 것 같아요. 감동받았어요. 지금 이 순간이 이상이 아니다. 돌파구 하반기 작업들 라인업이 결정돼 있잖아요. 홍보 타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열심히 홍보 타임 가겠습니다. 저희 10월에 지상의 여자들이라는 공연 하는데요. LG 아트센터 U+ 스테이지에서 하게 됩니다. 저도 나오고요. 제일 중요한 거. 네. 작년에 엄청 핫했던 공연이니까요. 보러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꼭 보러 가겠습니다. 또 워크숍 뭐 하신다고? 저희 돌파구 워크숍 공연을 기획했는데요. 스스로 창작자나 어떤 연출자로서의 정체성을 갖고는 있지만 그것을 펼쳐 보이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공연을 선보일 수 있는 기회를 좀 이렇게 제공을 했어요. 받은 사람이 배우 권일과 저인데 공연 제목은 In My Bed 잠들지 못한 밤에입니다. 제가 오랫동안 써온 매트리스가 있는데 수명을 다해서 이제 버려야 될 때가 됐어요. 그 매트리스를 창고에서 꺼내는 것서부터 공연을 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더 하고 싶었는데 못하신 말씀들이 있으실까요? 그래서 수행성의 미학. 제가 이 책을 2018년에 처음 이제 읽었는데 이 책 보고 나서 저하고 극단하고 작품을 만드는 방향성이 되게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내가 하는 작업에 대해서 나 스스로가 좀 정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만들어주는 책인 것 같아서 추천! 네, 공연 예술 하시는 분들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 페이지나 펼쳐서 줄치신데 한 번만 읽어봐 주시면 안 될까요? 그것이 우리 삶의 현재에 대한 의미를 찾도록 요구하기 때문이며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를 감각할 수 있는 현재로 경험하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아마 연극의 어떤 현재성에 대해서 아마 옛날에 쓰여진 희곡이지만 지금 무대에 서는 순간 바로 현재가 되는 것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뭔가 생각 정리하기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인데요. 공연 예술 단체 혹은 앞으로 공연 예술을 하실 분들한테 모든 창작자들에게 한마디. 일단은 한번 해봐라. 해보면 된다. 그런 말을 해주고 싶고 뭐 끝까지 열심히 해라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일단 해보고 좋으면 열심히 하고 저는 이제 요즘 뭐 지금 같은 이런 자리도 그렇고 관심도 가져주시고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드는 생각이 왜 나는 나를 혹은 단체를 그렇게 작게 생각했을까? 내가 내 자신을 너무 이렇게 가둬두고 작게 보고 그런 건 아니었을까? 그래서 지금이라도 좀 더 마음 더 열고 더 이렇게 오픈해서 살아가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예술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니까 그 말만 들어도 너무 좋네요. 저는 연극을 하면서 저만의 하는 일에 대한 아름다움을 찾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분들도 자신만의 아름다움을 찾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아름다움을 찾으시길.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마무리를 해볼 텐데요. 연극하는 단체가 연극이 생존하는 방법을 찾아보는 극단 신세계 유튜브 컨텐츠 신간연극2 오늘은 극단 돌파구 창작자분들과 함께 해봤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극단 신세계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